네, 이번 KT 화재는 네트워크로 사람과 데이터 또 사물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지만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일상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안전망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순천향대 IoT 보안연구센터 김학용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KT 화재로 시민들이 일상이 마비되는 그런 집단적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 통신을 생명선,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예, 지금 1995년에 인터넷이 이제 상용화가 처음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많은 일상생활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인터넷 전화를 쓰게 되고요. TV나 음악을 들을 때도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바깥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할 때도 카드 결제가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결제가 안 돼서 자금 이체를 하려고 했더니만 또 인터넷이 안 돼서 자금 이체도 못하고 네. 예, 그렇게 일상생활이 너무 이렇게 통신 쪽에 통신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 화면처럼 자율 주행차라든가 사물 인터넷, 스마트 홈 서비스 이런 게 보편화되기 전이라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5G 시대에 이런 사고가 났다면 피해가 더 어마어마했겠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그냥 개인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쓰는 그런 몇몇 디바이스에서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물들 혹은 비즈니스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총체적인 난국이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이번 화재로 이 병원 통신망에 문제가 생겨서 업무에 차질이 있었잖아요. 사실 병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는 이런 사태에 대한 백업 시스템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게 드러난 거예요. 예. 사실 몇몇 병원이나 공공시설은 이미 이중화를 잘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데도 있었었는데요. 네. 일부 이제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거나 백업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좀 잘못된 방식으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동일한 KT를 통해서 백업 시스템을 2개를 구축해 놓다 보니까 화재가 나서 2개가 동시에 다 불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안전하게 백업 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놔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 동일한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영국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백업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다라면 이번에 화재가 났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서로 다른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재나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통신선이 단절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본에서는 유선으로 하고요. 백업에서는 무선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더 보편적으로 된다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두려움, 불안도 생기는데요. 예, 사실은 이번 사건을 경험을 해보셔서 아마 그런 이제 두려움이 좀 더 커졌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5G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5G의 고속통신 기술을 써야지만이 안전하게 사실은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G 통신망이 끊긴다라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회사들은 가급적이면은 통신망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고요. 네. 사물 인터넷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통신이 안 됐을 때 수동으로 딴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사실 IT 인프라 를 구축하는 데만 너무나 집중됐었고 이런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도 안 했고 또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대안을 찾고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통신 인프라가 1990년대에 설계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20년이 지나가면서 통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네트워크도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이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한 태세는 전혀 이렇게
진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 더 이상 이렇게 뭐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뭐 그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공공성을 좀 담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책 당국도 그 관리 감독이 좀 소홀했던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당국들도 관련된 노력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통신사들이 뭐 백업 회선을 구축하고 그런 어떤 체계를 마련한다라고 해서 네.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업이나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백업 체계라든지 뭐 위기 상태 대응 매뉴얼을 스스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KT 화재로 이제 다른 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예. 그런 불안함도 있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동통신 쪽이 있는데요. 사실 이동통신은 끝단만 무선이고요. 나머지는 다 유선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동통신도 이제 KT 거는 두절이 됐던 게 같이 유선 관로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케이블이 타서 통신이 이제 안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LTE나 5G 같은 경우는 통신 3사의 주파수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뭐 타사의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뭐 이제 시민들한테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119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